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7월의 핫픽이라고 꼽았던 종목이죠. 성일하이텍을 워밍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신고서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먼저 발췌를 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해외에서는 당사를 포함해서 5개의 업체들만 의미 있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리사이클링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는 5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의 회사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약 10개 업체가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생산시설과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성일하이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한 부분은 삼성인데요. 최대 주주를 제외한다면 삼성물산이 2대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투자를 한 벤처금융까지 포함을 한다면 삼성이 지분 13.8%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죠. 재활용 사업은 성일하이텍에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를 파트너로 채택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매력을 가진 종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서론을 좀 이야기를 하고 갈 텐데요. 전기차가 대세라는 이야기는 지겹도록 들어서 식상하죠.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배터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들은 대부분 광물 자원인데요. 지구를 또 하나 발견하지 못한다면 광물 자원은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죠. 특히 전기차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자원의 고갈 속도도 매우 빨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쓴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터리 성능이 다해도 그 안의 광물 자원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걸 추출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2020년부터니까요. 2025년부터는 폐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수량은 매년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시장은 25년에는 3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되지만 30년도에는 12조 원, 그리고 40년에는 87조 원까지 늘어나는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마지막 퍼즐은 재활용 산업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환경에 민감한 유럽이 먼저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를 했는데요. 2030년부터는 코발트 12%, 납 85% 등을 재활용 원료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2035년이 되면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광물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 원료 사용은 의무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성일하이텍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성일하이텍은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루트로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매입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량이 나온 제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쓴 배터리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량품을 수거하는 게 원재료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각지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두고 현지에서 배터리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인 삼성으로부터도 배터리 불량품을 매입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아마도 성일하이텍에게만 불량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과정은 크게 전처리 공정과 후처리 공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처리 공정은 배터리를 먼저 방전을 시키고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고온에서 태워가지고 광물만 남게 만들고요. 그걸 잘게 부수어서 화면 보시는 파우더 형태로 만듭니다. 성일하이텍은 직접 폐배터리를 가공해서 파우더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파우더 형태로 매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이 후처리 공정인데요. 이렇게 가루가 된 배터리 파우더를 액체에 넣고 용매를 활용해서 소재를 뽑아낸다고 합니다. 특정 용매를 넣을 때마다 어떨 때는 코발트만 추출이 되고 다음에는 니켈만 추출되고 이런 식으로 각 소재를 뽑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2차 전지 주요 소재인 코발트, 리튬, 니켈 등 5대 소재를 차례로 뽑아내고 이걸 양극재 업체에게 판매를 하면 광물에서 캐낸 것과 같은 성능으로 재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폐배터리에서는 약 90% 수준으로 소재를 다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 재활용이 없었다면 광물 가격은 폭등하겠죠. 그럼 전기차 대중화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대중화에는 이 재활용 산업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삼성물산이 2대 주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재활용으로 뽑아낸 소재 중에서 니켈이나 코발트는 삼성물산이 독점으로 판매를 하네요. 그래서 주로 성일하이텍은 삼성물산에 소재를 판매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다시 양극재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성일하이텍은 현재 국내에서는 2공장까지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 공장은 작년부터 제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매출은 659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147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올해도 1분기 매출이 515억 원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더 매출 볼륨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작년부터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을 했지만 우선주들을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순이익은 적자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보통주 전환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제대로 된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91억 원 순이익이 나왔는데요. 성일하이텍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익률은 8%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이익률이 18%나 나왔잖아요. 광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성일하이텍이 가지고 있던 재고가 비싸게 판매가 되다 보니 이익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물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이익률은 8% 정도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기업들처럼 결국 생산 캐파가 늘어나면서 매출 볼륨이 커지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1, 2 공장으로 니켈, 코발트 기준 연간 4,400톤을 생산하는데요. 이 캐파가 풀 가동되면 아마도 연 매출은 약 2천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 자금으로 3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완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공장은 연간 10,000톤 규모의 캐파를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그럼 총 캐파가 14,400톤이 되겠죠. 그래서 3공장까지 풀로 돌아간다면 성일하이텍의 매출은 현재보다 3배 정도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사업 구조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회사에 돈을 쟁여두면 안 되겠죠. 빨리 캐파 증설에 돈을 계속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래도 재무 상태를 보면 유동 비율 118%, 부채 비율은 93%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 자금이 3공장 건설 비용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흑자 사업 구조를 가져간다면 재무 상태는 조금 더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회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청약 정보 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은 7월 3주차 청약을 하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환불일은 목요일인데요. 환불 기간이 이틀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청약하실 것 같습니다. 3주차는 청약하는 종목이 많지만 아마도 비례 청약만 본다면 성일하이텍을 청약하고 환불금으로 수산인더스트리를 청약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신주로 267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그래서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모집 금액은 1268억 원입니다. 코스닥으로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는 사이즈가 큰 편인데요. 267만 주는 일반 투자자에게 약 67만 주가 배정이 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도 20%를 꽉 채워서 53만 주를 배정했습니다. 우리사주 조합 미달 가능성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관사는 KB증권과 대신증권이 메인입니다. 각각 30만 7천 주씩 배정이 되고요. 청약 한도도 비슷합니다. 수수료는 KB증권이 1,500원으로 대신증권보다는 500원 저렴한데요. 그리고 서브는 삼성증권인데 5만 3천 주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청약을 위해서는 KB증권이나 대신증권 계좌를 준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일에는 411만 주가 유통이 되는데요. 비중으로 34.5%입니다. 조금 많죠. 기존 주주 물량은 198만 주로 16.6%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의 절반 정도는 기존 주주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일부터 행사 가능한 스톡 옵션이 있는데요. 약 37만 주 정도 됩니다. 전체 물량의 3.2% 비중인데요. 적지 않은 물량이 상장일부터 나오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환 우선주도 있던데요. 참 여기까지 보니까 유통 물량은 정말 별로다 생각이 들었지만 이 물량은 다행스럽게 3개월 보호 예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장일 물량을 정리를 해보면 공모주주가 214만 주, 기존 주주는 198만 주, 그리고 스톡옵션으로 37만 주, 합쳐서 449만 주, 비중으로는 37.7%가 상장일에 유통되는데요. 부디 의무 확약이 많이 걸려서 유통 물량이 많이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공모가 보겠습니다. 성장하는 기업들의 전매 특허인 EV/EBITDA로 공모가를 산정했는데요. 뭐 그러려니 해야겠죠.
유사기업은 2차전지 소재기업인 LNF, 코스모 신소재, 첨보를 선정했고요. 이 세 개 기업의 평균 EV/EBITDA는 31.6배였습니다. 올해 초에 상장했던 LG엔솔은 유사기업 EV/EBITDA로 51배를 적용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참 주가가 많이 내려가기는 했나 봅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현재 실적이 공모가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내년 추정 실적을 공모가에 반영을 하는데요. 할인율 23%를 적용하면서 에비타로 217억 원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LG엔솔보다 EV/EBITDA 배수가 적지만 미래 실적을 가져왔기 때문에 공모가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하튼 주당 평가 가액은 65,800원이었고요. 상당 기준 할인율 27.8%를 주면서 공모가로는 47,500원을 책정합니다. 이 종목 수요 예측을 예상을 해보면 기관들이 배정을 받으려고 대부분은 공모가를 초과 신청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이즈가 큰 종목이니까 주관사가 알아서 공모가를 상단으로 확정해주는 센스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유사기업들과 PER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기준 시가총액에다가 올해 1분기 실적을 연환산해서 다시 한번 PER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LNF는 PER이 26, 코스모 신소재와 첨보는 PER이 약 40입니다. 성일하이텍은 상당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5,519억 원이니까요. 올해 1분기 실적을 연환산해본 PER은 15 정도 됩니다. 비교된 소재 기업들보다 PER은 낮죠.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공모 가격 2배 정도 올라서 거래가 된다고 보았을 때 PER은 약 3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분위기상 따상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상장일에 공모가 더블 정도 가격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수요 예측 결과를 먼저 보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공모가의 내년 실적을 추정해서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덕분에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1월에 청약했던 K옥션 이후로 약 6개월 만에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인데요. 3개월 동안 공모가의 90% 금액으로 주관사에게 환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더욱 부담 없이 청약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성일하이텍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데요. 결과는 목요일에 공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더위 조심하세요.